배경지식 강좌 듣지 마. 오히려 편입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야. 자질이 안 되는 그런 강의가 너무 수두룩해. 조심해야 돼.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제가 언젠가 다른 대학교 강의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뉴스를 보는데 긍정적이고 밝은 뉴스보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뉴스를 더 잘 기억한다라고 하죠. 제가 배경지식 강좌 듣지 마 라고 했을 때 안 들어. 듣지 마. 배경지식 강좌는 정말 불필요한 거로구나. 이렇게로만 정리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까 봐서 노심초사 하던 와중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배경지식 강좌에 대한 비판인 거지 배경지식 자체에 효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배경지식 사실 많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또 엄밀하고 정확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배경지식만을 위한 배경지식은 아니고, 그죠? 그리고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배경지식을 늘려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강의나 강좌나 그런 교육법이나 교수법이 너무 기계적이고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 배경지식 자체에 대해서 무용론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모든 어떤 시험은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시험 출제자들이 어떤 학생들이 문제를 풀 거라고 가정하고 시험 문제를 내느냐 이거야. 공무원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편입 영어 시험은 대학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지금 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담론 세계 속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들어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수험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지식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좀 지식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상황에서 배경지식 강좌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대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정말 네가 정령고 배경지식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독해지문을 활용해라. 네가 희망하는 대학이 이 정도야. 그러면 좀 아래, 소위 말하는 아래에 있는 대학교에 나와 있는 지문들이라도 거기서라도 지식을 뽑아내라.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에 주변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기출에서 나와 있는 자주 거론되는 소재들을 좀 확장시켜 봐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가톨릭 대학교의 독해 지문을 보면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2021학년도 31번, 32번 딱 두 개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짤막한 독해입니다. 뭐에 대한 글이에요? 자, 잠깐만 저는 좀 치우고요. behaviorism, 행동주의에 대한 글이에요. 그럼 혹시 행동주의라고 들어봤나요? 가장 1차적으로는 심리학에서 이 행동주의가 굉장히 셉니다. 교육학으로도 나가고요. 사회학, 인문학 전반적으로 이 행동주의가 미친 영향이 크단 말이야. 행동주의. 지금 단락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고. 거기서 끝난다? 아니요. 여러분이 행동주의와 관련된 다른 지문을 더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세요. 이즘으로 끝나잖아. 이즘으로 끝나는 게 비헤이비어리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철학 같은 경우에 합리주의, 레셔널리즘, 경험주의, 임피리시즘 이런 거 다 아시죠? 내추럴리즘, 자연주의라든지. 그 다음 이게 문학사조라든지 예술사조로 넘어가면은 뭐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그 다음에 뭐 인상주의 하면 임프레셔니즘, 상징주의 하면 심볼리즘 이런 것들을 구글 검색을 해서라도 아니면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하더라도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원서들의 한 대목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읽어보더라도 이런 게 다 공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확장해 볼까요? 이게 지금 ISM으로 끝나는 게 정치도 있잖아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도 있을 테고 내셔널리즘,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도 있을 테고요. 그죠? 리버테리언이즘, 아주
극단적인 어떤 자유주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컨설버티비즘 해가지고 보수주의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확장이 돼요, 여러분. 다 지문을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이런 사조나 아니면 주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어? 그러면 궁금함이 들면은 그때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영어 공부예요. 배경지식 공부예요. 다른 사람이 요약해주고 기계적으로 정말 별것도 없어요. 근데도 막 그거 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막 주입하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을 전공으로 한 어떤 교수들의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련된 어떤 지문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돼. 여러분이 직접 이거 못 읽어낼 것 같아요? 아니요. 이런 글 자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쓴 글이란 말이야. 이런 거 읽으라고 지금 나온 글이에요. 이거 공부하세요. 이게 곧 배경지식 강좌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배경지식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편입영어 독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나요? 자, 이제 영어 공부 한번 해보죠. 이제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게 비헤이비어리즘에 대한 글인데 자, 3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빈칸에 단어 하나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글의 implication, 의미. 도대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맞는 게 무엇이냐. 이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가보죠. 여러분, 합리주의라는 건 이성을 강조하는 거겠고 경험주의는 경험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죠? 실증주의는 실증을 강조하는 거겠지. 비헤이비어리즘은 행동을 강조하는 거겠죠. 보이는 행동, 양태.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헤이비어리즘은 펄포트해 왔다. 펄포트라는 거는 투부정사 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퍼가 앞으로 아니야. 그죠? 퍼포즈, 목적. 그죠? 뭐뭐 하는 걸 목적으로 하다. 과학적인 설명을 개발할 거야. 사이언티픽한 어카운트, 뭐에 대한 행동과 우리 인간의 행동일 수도 있고 동물의 행동일 수도 있겠죠?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느냐. 그 이론에 따르면 행동이라는 것은 account for 될 수가 있대요. 설명될 수가 있대요. 엄격히. 되게 과학의 한 분과인가 봐요. 무엇의 관점에서? 환경에서 오는 자극들, 스티뮬라이. 그리고 보세요. 그 연구되고 있는 대상이 되는 유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이면 인간, 동물이면 동물.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 자극, 반응. 이거 가지고 엄격하게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유기체 자체는 마치 취급이 되는데 마치 무엇처럼? 블랙박스. 안 보여, 아니. 블랙박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주가 나왔네. 그 관계대명사 후주가 갖고 있는 건 그 상자, 블랙박스겠죠? 그 블랙박스의 internal structure, 안에 있는 구조는 dim, 목적어, 형용사인데 이게 수동태가 됐습니다. 뭐뭐라고 간주하단데 간주되는 거겠죠. 부적합해. 적합하지 않아. 뭐에 적합하지 않아? 적절한 과학적인 연구, 조사에 부적합하다라고 간주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극, 반응만 연구하지 그 안에, 그 블랙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의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이거는 연구 대상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비헤이비어리즘에 따르면 마음이랄지 두뇌랄지 이것의 내적인 어떤 워킹, 작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철학자가 만들어내는 소설, 허구, 픽션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야, 데카르트 그건 네 생각이야. 칸트 그건 네 생각이야. 무슨 우리 인간에게 무슨 선언적인 무슨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너가 지어낸 얘기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과학은 진행해야 돼. On the basis of 뭐를 근거로? 리지드, 아까 스트릭트 있었죠. 리지드한 과학적인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어떤 숨겨져 있거나 어떤 추상적이거나 뭐 이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성이라든지 숨겨져 있거나 추상적인 어떤 존재를 전혀 허용치 않는 admit of, allow for, 뭐뭐를 허용하다, 뭐뭐를 인정하다, 전혀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그냥 블랙박스라니까요. 띠띠띠띠띠 자극 행동, 자극 행동.
이 행동주의에 대한 비판도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The model to understand behavior, 이런 behavior 갖다가 이해하는 어떤 모델이 누구냐? 전범, 바로 파블로프. 그 파블로프의 개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그 파블로프라는 그 과학자가 딱 이 행동주의에서 공자님처럼, 그죠? 이게 마호메처럼, 예수님처럼 떠받들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바로 파블로프였다는 거예요. 그의 유명한 개와의 실험. 그죠? 자, 뭐야, 행동주의에 대해서 우리 완전 다 너무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았나요? 그죠? 행동주의라는 것은 일반화될 수가 있다. 어떠한 정도의 행동이든 거기 다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동물에게든. 자, 언어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동물도 언어 활동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언어 활동이라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이 행동주의가 설명하려고 할 수 있겠네. 언어 획득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대절인 것 같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행동주의에서 바라보는 언어에 대한 설명이겠죠. 어떤 아이가 어떤 어휘를 습득을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북이라는 어휘가 있다 칩시다. 이 북이라는 단어를 갖다 말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예를 들어. 근데 봐봐. 자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극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네. 그죠? 바로 무엇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하면은 뭐뭐의 앞에서니까 이런 자극을 받고서 북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 있는 책이라는 자극.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아이고. 이 책이 있어. 이걸 딱 아이 손에 쥐어주면서 부모가 북 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북.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이 북이라는 자극을 받고서 이 북이라는 이제 언어를 이제 어휘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행동주의에서 이제 행동주의가 구체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설명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한 예가 되겠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동주의에 대한 반박이죠. 우리는 뭔가 래킹한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에 대해서 행동주의에 의한 그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드러낸다. Nothing. 전혀 밝히는 게 없어. 우리 인간의 마인드에 대해서. 왜? 행동주의는 인간의 마인드 같은 거 부정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행동주의는 exclusively 오로지 concentrate on 이거에만 주목하니까. 여긴 행동주의가 뭐에 집중하던가요? 행동에만 집중하잖아요. 아이고야. 설마 답이 요거였어? 환경은 안 되나요, 선생님? 환경? 이제 환경에서의 자극, 그리고 자극에 따른 반응. 환경만 갖고는 좀 너무 심하죠. 그죠? Nothing has been said. 행동주의에 따르면 어떤 것도 말된 게 없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까 inner라고 썼었죠? inborn structure. 타고난 어떤 구조. 반드시 존재하는 것 같은데 must surely be present. 그래서 must는 그 추측입니다. 강한 추측. 행동의 어떤 바로 그 가능성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 account for 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하는 게 분명한,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이 봤을 때 분명히 인본 스트럭처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 아이가 이 책이라는 자극만 가지고 이 북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이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언어를 구사하는 걸 텐데, 자극 주고 그런 행동에 의해서 북이라는 단어를 배울 것 같으면 침팬지하고 오랑우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면서 글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행동주의라는 걸 알고서 이 글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글을 통해서 행동주의를 배우면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배용지를 쌓아라. 그리고 이렇게 쌓아진 지식이 이제 나중에 행동주의 관련된 다른 글이 나오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3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위 단락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뭐냐?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4번부터. 숨겨져 있거나 추상적인 존재는 핵심적인 요인일 수가 없다. 아닌데, 이것도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극과 반응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할 때, 이건 행동주의에 대한 얘기죠. 행동주의. 그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행동주의에 있어서 환경이란 개념은 enrich, 더 풍요로워져야 된다. 언어 획득 현상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환경보다는 우리 내적인 구조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위 글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만 좀 고쳐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2번. 궁극적으로 언어 획득이라는 현상은 고려되어야 되는데 행동주의의 틀 안에서만 고려되어야 된다. 설명되어야 된다. 아니 지금 행동주의에만 갇히면 좀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것도 안 되겠고. 1번. 인간 정신의 내적인 어떤 작동이 고려되어야 된다. 인간 언어 획득의 연구에 있어서. 여기 마침표가 빠졌지 왜? 집어넣어줘야겠죠. 맞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신 분은 후반부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행동주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요 1번이 가장 위에 있는 글이 담고 있는 함의에 가장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글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행동주의에만 빠져가지고 행동주의에 맞는 그런 답을 고르지 않도록 좀 조심을 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얘기한 거는 단순하게 이 지문 답이 몇 번이냐, 그리고 행동주의가 뭐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좀 더 큰 얘기,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지문을 통해서, 독해를 통해서 배경지식을 쌓고 이 배경지식이 여러분들의 독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경지식 강좌 듣지 마,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